석촌호수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는지요? 예. 제1롯데월드 짓는 그 근처에 석촌호수가 있습니다. 석촌호수가 실제로 호수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놀라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소상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석촌호수가 사라지게 된 배경은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석촌호수를 빼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의 가치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석촌호수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올라갔지만 지금은 석촌호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싱크홀, 그리고 도로가 내려앉고 뭐 금이 가고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여서 도로명 주소를 잠실로 88번지로 바꾸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자기네들 이게 바로 붙어 있거든요. 도로하고 붙어 있어 가지고 제1롯데월드를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요즘은 석촌호수 그러면은 오히려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각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또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주민들 요구로 76% 이상이나 찬성을 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비단 이렇게 브랜드 가치 때문에 바꾸는 것이 비단 저기뿐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살았던 동네가 신정동이었는데 그 신월동, 신정동 그쪽은 어떻게든 목동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도 신트리 아파트, 그럼 뭐예요? 신목동이 되죠. 그래서 신목동, 목동에 어떻게든 이렇게 조금이라도 걸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목동, 신트리 뭐 이렇게 지명상으로도 신정동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이름은 신트리 아파트 이렇게 해서 저는 처음에 신트리 아파트는 뭔 의미로 이렇게 지었는지 할머니들도 쉽게 신트리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시어머니 못 오게 하려면 아예 뭐 이상한 이름을 지어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런 의미도 아니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신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무목을 쓰잖아요. 원래 신정동은 그 우물정자를 쓰거든요. 근데 나무목을 써가지고 신목동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단 동네 집값 올리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도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9년 1월에 이미 이 국가에서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 브랜드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저희들 어릴 때 메이드 인 재팬, 그러니까 뭐 이 작은 워크맨이나 소니 또 카메라 이런 거 전자제품은 메이드 인 재팬 하면 뭐예요? 최고의 기술 뭐 이렇게 생각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은 우리 애국심만 이제 그 애국심을 요청하는, 어제 뭐 감성 축구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국가 브랜드 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브랜드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은 뭐 주변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어 시장에서도 이거 어디 제품이에요 묻지 않습니까? 한국 제품이라면 그냥 또 사갑니다. 워낙 또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그대로예요. 많이 차이나 제품. 그러니까 짝퉁 천국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국가도 브랜드를 지금은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브랜드도 생각하고 많이 차이나 제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국도 최근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100대 브랜드 안에 진입한 그 업체가 있습니다. 통신업체 화웨이가 최근 들어서 94위로 처음으로 이 100대 브랜드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국가뿐만이 아니라 기업에도 이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노르웨이의 한 목동이 자기 가축의 자신의 소유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은 것으로부터, 도장 찍은 것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것이 자신의 소유나 가치, 또 남들에게 없는 자기에게만 있는 차별화된 어떤 가치를 나타낼 때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브랜드가 된 것이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애플과 또 구글에 이어서 2014년도에 인터브랜드라고 이 브랜드 컨설팅 회사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세계 7위를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그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93년 6월 초에 사내 방송국인 그 삼성 사내 방송국에서 촬영한 테이프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테이프 안에는 엄청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사내 방송국을 잠입시켜서 촬영한 내용 중에는 여러분 그 세탁기 있잖아요. 세탁기가 이렇게 문을 닫는데 세탁기 문을 닫는데 이게 조금 크니까 거기에서 칼로 2mm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문을 닫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이제 고발대발한 거죠. 그래서 임원들 200명을 프랑크푸르트로 다 집합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프랑크푸르트냐 그러면은 삼성에서 유럽 총본부가 있는 곳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입니다. 거기에 200명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비디오까지도 보고 이렇게 할 때 이건희 회장이 거기에서 신경영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들 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을 때 이 회장이 외형 중시의 양적 사고를 버리고 품질, 기능 위주의 질 중시 사고로 전환하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삼성의 신경영이 시작되었고 그때 이 회장이 했던 말 중에 인류만이 살아남는다. 그때 초인류 기업으로 나가자고 얘기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초인류 상상도 못할 때였죠. 그런데 이건희 회장 마음속에는 이 초인류라고 하는 그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전이 결국 사람들도 비웃고 했지만은 10년 만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브랜드가 작년에 발표한 브랜드 가치를 보면은 2014년에 455억 달러로 애플과 구글에 이어서 전 세계 7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애플과 구글은 1,000만 달러. 그 이전에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코카콜라였죠. 코카콜라였다가 코카콜라는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브랜드 가치 1위를 고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플이 등장하고는 그 애플에게 밀리게 되었고 최근 들어서 구글에게도 이제 밀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또 떨어지는 것은 그 핀란드의 이 휴대폰 노키아는 늘 10위권 안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아예 저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브랜드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까?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 스포츠 스타도 뭐 수영하면은 누구? 박태환. 예, 조금 요즘 뭐 어려움이 있지만은 스케이트 뭐 아이스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트 하면은 예,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스포츠 스타도 이때까지는 외국에는 그 타이거 우즈가 부동의 1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바뀌었죠. 로브론 제임스라고 이 농구 스타, NBA 스타가 드디어 그 타이거 우즈를 추월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로저 페더러, 이 테니스 선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개인, 기업, 국가까지도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은 우리 개인도 이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브랜드 가치가 높을 때 언제나 교회는 부흥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브랜드 파워가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그 시점에 안디옥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은 다 부정부패, 탐욕, 그리고 음란 이런 것들이 성행할 때예요. 뇌물도 성행하고. 그런데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 출석했던 교인들만큼은 달랐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충실히 사랑하고 또 정직, 겸손, 섬김 이러한 모습들이 몸에 배어져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 안디옥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인류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작은 예수라고 하는, 작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호칭을 들었던 때가 이 안디옥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도라고 하면은 굉장한 브랜드 가치가 높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가서 전도를 하였을 때 3,000명, 5,000명씩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그 중심에 서 있었을 때 예루살렘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능력 있는 사람, 우리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도에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때요?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어요. 기독교는 이름 자체를 아예 개독교라고 그러고, 목사는 목사로 전락해 있고, 이게 뭐예요? 다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쉽지 않은 게 뭐예요?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어떨까요? 그거 그냥 읽고만 다녀도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성경을 들고만 이렇게 다녀도 부러워할 때가 있었고,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70년대를 넘었으면서 80년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성실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어서 복받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심지어 그때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천막을 쳐놓아도 개척을 해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막을 쳐서 부흥했던 교회들이 여기 여의도에서 있다가 천막 쳐서 했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경양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천막으로부터 시작한 교회들 아닙니까? 개척교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성도들의 브랜드 가치가 높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미국은 여전히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상위 한 1%, 한 3% 안에는 백인, 앵글로색슨, 그리고 개신교 이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로 다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신교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것이죠. 근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는 우리의 성도의 브랜드 가치가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날 인사청문회 때마다 거론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이 정직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 시대의 정치인들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등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께도 뭐 해군 참모 총장 또 뭐 매덕 이렇게 받은 거 나오던데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성도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은 예수 믿는 가정의 아이가 IS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중직자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일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심지어 목사 자녀들이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고 다른데 온통 몇십 년 동안 방황하다가 나중에서야 돌아오는 일들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자존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브랜드 가치는 점점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 제품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 제품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어디 제품이에요? 메드 인 헤븐이에요. 그 앞에 나오는 18절 19절에 있는 그 메드 인 세상과 메드 인 월드와 메드 인 헤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 디자인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오히려 깎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옆사람 손 꼭 잡아주면서 우리는 최고 디자인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디자이너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디자이너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이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페터 슈라이너라고 그 기아차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 페터 슈라이너가 들어와서 K 시리즈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페터 슈라이너는 그 이전에는 영국 왕실 그 자동차 디자인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중에 거기서 명예 박사를 받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우디에 들어가서 디자인 아우디 그 A 시리즈를 디자인합니다. 그러다가 거기 그만두고 이제 폭스바겐에 가서 또 폭스바겐에서 인기 있는 시리즈를 또 디자인합니다. 그러다가 이 현대차 그룹에서 페터 슈라이너를 그 영입을 해가지고 디자인 부사장을 맡겼죠, 처음에는. 근데 이 페터 슈라이너가 기아차를 디자인하고 난 다음부터 기아차에 대한 인지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안에 있는 엔진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디자이너가 바뀐 거예요. 디자이너가 바뀌니까 제품에 대한 인지도나 제품에